자, 그 다음에 이어서 합시다. 저기 영상 찍고 있어요? 네. 자, 이번에는 재결. 아까 처분 등이라고 돼 있는데 등이 재결을 말합니다. 응? 자, 거기에 동그라미 1번 개설에서 자, 행정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 거쳐서 소송을 제기할 때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은 원칙적으로 뭘 갖고 소송해야 돼? 재결을 소송 대상으로 할 게 아니라 원래의 처분을 갖고 소송 대상이 돼. 그러니까 원칙은 원처분이 소송 대상이에요. 응? 자, 키워드는 원처분. 그래서 우리가 이걸 원처분주의를 택하고 있다 그래요. 우리나라 원처분. 다만 동그라미 2번 예외. 원처분이 아니라 재결을 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경우. 몇 가지가 있죠. 원처분이 아니라 재결을 소송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재결을 소송 대상으로 해라 하고 특별한 규정이 있다든지, 아니면 첫째 끝에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는 뭐야?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는 재결을 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 있어요. 응? 응. 그래서 자, 키워드 동그라미 1번 원처분 갖고 소송하는 거다. 원칙. 예외. 법에서 따로 재결 대상으로 소송해라 규정이 있거나, 재결 원처분에는 없고 재결 그 자체에 고유한, 재결 그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재결을 대상으로 소송 제기할 수 있다. 응? 그리고 셋째 줄 읽어보면 여기서 말하는 행정심판의 재결이란 행정심판법에 의해서 판정 나오는 재결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특별한 행정심판 있잖아. 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에 해당하는 게 뭐지? 소청심사위원회 소청을 해서 소청에 대한 결정, 이게 행정심판의 재결의 성격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행정심판법이 말하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재결만을 말하는 게 아니다 하는 거 이해됐죠? 그럼 다음 페이지 2번 또 중요하네. 다음 페이지 3번 뭐 했어? 자, 어떤 사람이 뭐에 대해서 취소해달라고 소송했대? 첫째 줄에 원처분을 취소해 주세요 하고 소송을 했대. 그러면 그 소송에서는 원처분이 이러이러해서 위법이다 이런 주장을 해야지. 응? 그러니까 원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했으면 원처분이 이러이러한 이유로 위법이니까 취소해달라는 주장을 해야지. 원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하면서 원처분의 위법이 아닌 행정심판 재결의 위법이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 거란 얘기지. 그래서 읽어보자. 원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소송에서 재결의 위법이 있다는 걸 주장할 수 없고, 또 반대로 이제 원처분에 아무 문제 없다고 인정하여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한 재결에 대해서 그러면 그 재결이 이제 원처분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행정심판 기각하는 재결이 나왔는데, 그 원처분에 문제가 있었다, 원처분에 하자가 있었다는 이유로 재결을 대상으로 소송할 수는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재결을 다투면서 재결에 위법이 있다는 점을 주장해야지 원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수는 없는 거야. 응? 그래서 이 3번도 알아둬야 될 문장이고. 그러면 쌍가로 2번 뭐가 나왔냐면, 이제 우리가 아까 대원칙이 뭐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원처분을 대상으로 소송하는 거야. 응? 그래서 우리 전에도 한번 얘기했을 거야. 행정심판 끝부분에 가서 자, 우리 시장이 A한테 영업정지 처분 내렸다. 그럼 이게 원처분인 거야. 근데 이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 A가 행정심판 청구, 이거 원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다고 치자. 취소심판. 시장을 상대로. 근데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야, 원처분인 영업정지 처분 아무런 위법 부당함이 없다. 기각하는 판정을 내렸다. 기각 재결을 내렸다. 그건 A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위법 부당함이 없다고 판정할 수 있느냐? 승복 못한다 해서 다시 소송 갈 수 있어. 응? 그러면 이때 A는 뭘 갖고 소송해야 돼? 원칙적으로 뭐 갖고 소송해야 돼? 이 재결에 기각하는 재결 그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 한 원처분을 대상으로 소송해야 돼. 그래서 다시 원래의 영업정지 처분을 대상으로 취소해달라라고 소송을 해야 돼. 응? 시장을 상대로. 그래서 소송 대상은 원처분 갖고 하는 거야. 단 예외가 뭐야? 이 기각하는 재결, 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기각한 재결을
권한 없는 기관이 판정을 했다든지, 재결을 했다든지, 또는 자격 없는 위원이 들어가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거기에 참여해서 재결을 했다든지, 재결을 한 주체에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절차를 안 지키고 재결을 했다든지, 이 재결 그 자체에만 있는 어떤 위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재결을 대상으로 수용할 수 있고, 근데 그 얘기가 이제 오른쪽에 쌍가로 4번에서 얘기하는 거고, 지금은 먼저 쌍가로 2번에 뭐라고 돼 있어? 응? 자, 원처분이 아닌 재결을 소송으로 대상으로 삼아라 하고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결을 대상으로 수용할 수 있어요. 응? 여기 길게 하지 말고, 자, 판례 1번을 읽어볼까요? 이거 문장 밑줄. 감사원의 재심의 판정. 응? 그 판결이라고 써놨는데 이거는 법 규정이 그렇게 써놔서 그래요. 이 판결이라고 쓰면 안 되지. 판결은 보통 법원이 내린 결정인데, 자, 밑줄. 감사원의 재심의 판정. 응? 감사원의 재심의 판정. 요거 밑줄 긋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사원의 재심 판정이니까 감사원이 예를 들면 뭐 판정했다고 할까? 예를 들면 감사원에서 이 공무원이 뭘 잘못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막심하게 끼쳤다. 이 공무원에게 변상하라고 해라. 그리고 판정을 내렸어. 그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그 승복 못한다. 다시 한번 감사원에 재심사에다가 또 신청할 수 있어. 그래서 감사원에서 재심사하니 했는데 똑같은 결정을 다시 내렸다. 이게 재심의 판정이야. 응? 자, 감사원의 재심의 판정에 대해서는 감사원을 상대로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죠? 이렇게 돼서 요거는 감사원의 재심의 판정이 일종의 행정심판 재결에 해당하는 거야. 응?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2번 중앙노동위원회 쭉 나오지. 이거 우리 지난 시간에 피고할 때 중요했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자.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이 들어오면 하급기관인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행한 처분을 재심을 해서 취소 변경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줄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 응? 이게 제목이야. 두 번째 줄 끝에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 뭘 갖고 해야 돼? 중앙노동위원회를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중앙노동위원회가 행한 처분을 대상으로 그 문서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기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있지. 하여튼 지금의 중요한 건 뭐라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 응? 그러니까 지방노동위원회에다가 그러니까 직장에서 억울하게 부당해고 당했다. 그래서 지방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을 했는데 지방노동위에서 안 들어주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 승복 못한다. 그러면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신청을 해. 그럼 중앙노동위에서 일종의 재심을 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원래 지방노동의 결정이 문제가 없다. 결정 내렸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소송 가는데, 소송 갈 때는 중앙노동위원회 그 판정을 소송대상으로 삼아라. 그리고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를 위원장을 피고로 해라. 그지? 그래서 여기 두 가지가 있다. 중앙노동위원회 처분. 이거는 재결을 대상으로 소송하라고 한 거야. 그래서 쭉 중앙노동위원회 처분, 위원장을 피고로. 그 정도. 그죠? 그 다음에 3번. 특허 출원에 대한 심사권의 거절 사정. 그러니까 특허 출원에 대한 심사권의 거절. 이거에 대해서도 쭉 읽어보면 곧바로 소송은 제기할 수 없고 특허심판원의 심판 청구를 하고 그 심결을 대상으로 해서 특허법원에 그 심결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해야 된다고 특허법에 정해놨으니까 결국은 첫째 줄일 수도 있고 두 번째 줄 특허심판원의 심판 청구에 따른 심결. 여기는 심결이라는 용어를 쓰네.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소송 대상으로 해라 하고 아예 명시해놨으니까 이런 게 다 재결을 대상으로 소송하라고 한 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그래서 확인해 보면 판례 이 4번은 건너뛰고 밑에 판례로 보면 자 감사원이 어떤 공무원이 물어내야 될 책임이 있다고 변상 판정 내렸대. 그지? 그거에 대해서 곧바로 소송할 수는 없고 곧바로 소송할 수는 없고 재결에 해당하는 감사원의 재심의 판정에 대해서 소송하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감사원의 재심의를 거친 다음에 그 재심의 판정에 대해서 소송하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응? 다시 한번 확인했고 2번은 여러분들이 어디서 공부했었지? 손실보상에서 공부했었던 거야. 응? 그래서 자 공익사업 시행자와 토지 소유자 간에 이게 뭐가? 협의가 안 돼. 그러면 사업 시행자가 지방토지수용인에 신청. 그러면 지방토지수용에 얼마의 보상을 조건으로 토지를 수용한다. 이걸 수용재결이라고 하지. 수용재결에 승복 못하면 중앙토지수용인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말은 이의 신청이지만 상급기관에 신청하는 거니까 재심에 해당, 행정심판의 성격을 갖는다고 배웠잖아. 그래서 지방노동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중앙토지수용인에 이의 신청을 거친 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도 어떻게 했어? 안 들어주는 기각 결정을 내렸어. 그러면 이제 소송 가라. 그지? 근데 소송 갈 때 뭘 갖고 소송해라? 요거는 원처분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따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원처분의 성질을 갖는 지방토지수용인의 수용재결을 소송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2번 중요. 원칙적으로 수용재결입니다. 이의재결은 행정심판의 재결의 성격을 갖는 거죠. 2번 중시하고. 그 다음에 쌍가로 3번, 맨 밑에 제목이 떨어져 있는데 쌍가로 3번, 우리 아까 법에서 뭐라고 했어요? 재결 그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는 원처분이 아니라 재결을 대상으로 소송할 수 있다. 그래서 오른쪽에 1번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란 원처분에는 없는 위법, 재결 그 자체에만 있는 위법으로서 첫째 끝에 재결청의 권한 또는 구성의 위법, 재결의 절차나 형식의 위법, 내용의 위법 등을 뜻하고 그중 내용적 위법에는 위법부당하게 재결한 경우가 해당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재결의 위법에는 주체상의 위법, 즉 권한 또는 구성의 위법은 주체의 위법이 있는 경우, 재결한 주체의 위법이 있는 경우, 절차 형식의 위법이 있는 경우, 내용의 위법도 포함해요. 응? 절차, 형식, 내용 다 포함합니다. 그러면 또 동그라미 2번 중요. 두 가지가 들어갔네. 자, 국민이 소송에 앞서 행정심판 청구를 했어요, 먼저. 근데 행정심판 청구가 요건을 다 갖춘 적법한 청구인데 그 요건 못 갖췄다고 각하시킨 재결. 응? 이거 하나 나고. 부적법한 심판 청구가 아님에도 각하한 재결. 이건 뭐다? 재결 그 자체에 위법이 있는 거다. 응? 또 첫째 끝에 행정심판 대상이 안 되는 걸 갖고 국민이 행정심판 청구를 했어. 그럼 뭐라 해야 돼? 요건 부적법하다고 각하하는 재결을 했어야 되는데 각하를 안 시키고 인용한 재결. 응? 자, 이 두 개 들었죠? 여기에. 이 두 가지 뭐다고?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거에 해당된다. 그러면 이제 이 재결이 위법이라고 취소해라 하고 소송할 수 있죠. 재결을 대상으로.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동그라미 3번도 공부하다. 자, 이렇게 써놨지. 제3자요 있는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에 있어서 그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재결이 나와서 그 인용 재결로 인해서 비로소 자기의 권리이익을 침해받게 되는 자는 그 재결에 대해서 소송으로 다툴 필요가 있고 그 재결은 원처분하고는 내용을 달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인용 재결을 취소달라고 청구하는 것은 원처분에 없는 재결에만 있는 고유한 위법을 주장하는 셈이 되어서 당연히 소송 대상이 된다. 좀 말이 길지만 여러분들 이해를 해보자. 요거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자, 이 예전에 한번 들었을 거야. 자, 시장이 A라는 사람으로부터 신청받고 공장 건축 허가를 내줬다. 근데 이 공장 건축 허가는 상대방한테는 이익이 되지만 인근 주민, 여기 표현이 제3자라고 표현하고 있어, 교재에서. 인근 주민에게 불이익을 끼치는 처분이지. 그래서 여기 첫째 줄에 출발머리가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는 행정처분. 자, 그러면 인근 주민이 뭘 했냐면 행정심판 청구를 했어. A에 대한 공장 건축허가 위법부당하니까 취소 판정해달라고 취소 심판을 청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행정심판에서
맞다. 인근 주민의 주장이 맞다 해서 취소하는 재결, 즉 인용 재결을 내려준 거야. 들어주는 판정. 그러면 자, 주민은 이제 이겼으니까 불만이 없는데 누가 불만이 생기냐면 A. 원래 공장 건축 허가를 받았던 A가 불만이 생겨. 이 A는 이 사람은 아니 자기에 대한 시장의 공장 건축 허가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왜 이게 잘못됐다고 취소하는 판정을 하느냐. 재결 자체에 불복하는 거야. 이 사람은 자기에 대한 원처분은 자기에게 이익 주는 조치거든. 자기에게 이익 주는 조치 갖고 싸워? 아니지. 자기에게 이익 조치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주민이 청구한 거에 대해서 취소한다고 판정 내린 거. 그래서 이 사람이 A가 소송을 한다고. A가 소송. 그러면 A는 뭘 갖고 소송을 해야 되냐 하는 게 문제야. 재결을 대상으로 소송해야 되냐, 원처분 갖고 소송해야 되냐. 응? 근데 A 입장에서는 원처분에 해당하는 허가는 아무 문제가 없고, 응? 원처분에는 위법이 없고 취소한 재결에만 위법이 있다는 주장을 하는 거야.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응? 그러니까 이 입장에 있는 사람은 원처분을 소송 대상으로 할 게 아니라 재결을 대상으로 소송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A가 소송하는 경우 소송 대상은 재결이다. 응? 한쪽으로 그런 거죠. 응? 재결이다 하는 얘기죠. 응? 그래서 이 A 입장에서는 말하자면 거기 보면 자 한번 여기다 그대로 대입시켜봐. 제3자유에 있는 이런 공장건축허가 처분이 나왔는데 그 누가 행정심판 청구를 했어? 인근 주민이 행정심판 청구를 했고 그걸 들어주는 인용 재결이 나왔어. 그죠? 둘째 줄 인용 재결이 나왔을 때 그 인용 재결 때문에 즉 취소하는 재결 때문에 비로소 자기의 권리 이게 침해를 받게 된 자는 누구야? A란 말이야. 그지? 응? 이 재결 때문에 불이익을 입게 된 자는 A. 이때 A는 뭐야? 그 재결에 대해서 소송으로 싸울 필요가 있고 또 이 사람 A 입장에서는 원처분에는 위법이 없고 재결에만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셈이 되니까 A 입장에서는 원처분을 다툴 게 아니라 재결을 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 여기 1, 2, 3번 다 중요하네요. 그러면 쌍가로 4번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다면 뭘 갖고 소송해야 돼? 재결을 대상으로 소송해라 하는 규정도 없고 따로 특별한 규정도 없고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다면 당연히 소송 대상은 원처분은 가지고 소송해야지. 그지? 그래서 1번 판례 읽어보자. 재결을 대상으로 소송이 제기됐는데 재결 자체는 아무런 위법이 없는 거로 나와. 응? 그러니까 일단 읽어보면 상대방 국민은 재결이 위법이 있다고 하면서 재결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는데 법원이 심사를 해보니까 재결 자체는 위법이 없는 거로 나와. 응? 법원은 뭐만 심사해야 돼? 그러니까 재결 자체에 위법이 있으니까 재결 취소해달라고 소송했으면 법원은 재결에 위법이 있는지만을 심사할 것이고 응? 만약에 심사 결과 둘째 줄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 거로 나오면 법원은 무슨 판결해야 돼? 원처분이 위법인지 아닌지는 따질 필요 없이 응? 재결 취소하는 소송 기각해야 된다. 응? 자 여기 세 개 단어. 첫째 줄 재결에 대한 취소이 제기됐대. 응? 재결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대 국민이. 그런데 둘째 줄 법원이 심사를 해봤더니 두 번째 줄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 거로 나온대. 응? 그러면 법원은 원처분이 위법인가 아닌가는 따지지도 말고 재결 그 자체가 위법이 없다고 나오니까 마지막 결론 뭐 해야 돼? 무슨 판결해야 돼? 기각. 각하라고 나오면 틀린다. 우리 대법 판례는 기각 판결을 해야 된다. 각하라는 게 아니라. 응? 왜 그럴까? 각하는 소송 요건이 안 된다는 거잖아. 응? 근데 재결도 소송 대상이 되잖아. 다만 여기에서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재결 그 자체에 위법이 있다는 주장을 했지만 그 주장이 안 맞는 거니까 소송 대상은 되는 건데 당사자 주장이 안 맞으니까 안 들어주는 판결이 기각이란 말이야. 응? 기각 판결을 내려야 된다. 기각. 그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자, 2번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응? 2번을 보면 이제 변경 재결 또는 다른 말로 일부 인용 재결, 뭐 수정 재결 부르는데
일부 인용 재결이 내려진 경우, 그죠? 그래서 읽어보자. 맨 처음에 이거, 자, 이거는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다. 응? 그러면 자, 어떤 인사 권한이 있는 자가, 인사권자가 A라는 공무원에 대해서 맨 처음에 징계 처분을 내렸는데 3개월 감봉 처분을 내렸대. 징계로서 3개월 감봉 처분. 근데 A가 3개월 감봉 처분은 위법한 징계다 해가지고 소청을 제기한 거야. 소청. 응? 공무원은 행정심판이 소청을 제기하는 거야. 소청이라 해서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했더니 A가 제기했더니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뭐라고 판정했냐면 3개월 감봉 처분은 좀 과도한 징계다. 위반 정도에 비해서 과도한 줄였라고 해서 뭐로 줄였대? 예를 들어 1개월로 감봉시켜줬대. 응? 1개월 감봉. 감봉으로 줄여주는 결정을 했대. 응? 그래서 1개월로 변경한 재결을 내렸다는 거야. 근데 이 A 공무원은 그래도 불만이야. 자기는 징계받을 게 아닌데, 응? 이 1개월로 줄인 것도 위법이다. 응? 그래서 이 사람이 소송을 하려고 한대, 이 공무원이. 그지? 그럼 뭘 갖고 소송해야 된대? 응? 두 번째 줄. 소송 대상은 원처분주의 원칙에 따라 재결을 소송할 게 아니고 재결이 내려지고 재결에 의해서 취소된 남은 원처분. 응? 재결에 의해서 취소나온 원처분을 소송 대상으로 삼아야 돼. 이거 뭐하고 똑같은 논리야? 감액 처분. 일부 취소시키고 남은 거. 그치? 전체가 3개월인데 이 중에 2개월을 줄여준 거 아니야? 그럼 남아있는 거 갖고 소송해야지. 응? 그래서 결국 셋째 줄에 재결을 소송 대상으로 삼는 게 아니다. 응? 그리고 재결에서 취소 나오면 남은 원처분을 소송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 그러면 원처분 누가 했어? 원래 인사권자가 한 거지. 그러니까 그 행정청을 피고로 해야지. 그래서 피고는 원처분이 되고, 응? 소송 기간은 언제부터 따지겠어? 원처분이 행해졌던 때로부터 따지겠죠. 그죠? 아까랑 똑같잖아. 감액 경정처분하고 같은 논리로 가는 거예요. 응? 그 다음에 이제 2번이 제일 중요해요. 3번은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그냥 읽어만 보자. 변경시켜주라고 명령하는 판정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청심사위가 직접 1개월로 줄여준 게 아니라 1개월 감봉으로 변경시켜주라. 응? 변경시켜주라는 명령. 응? 그럼 아직 1개월 감봉 처분이 아직 안 나왔어요. 이 변경 명령 재결에 따라서 인사권자가 다시 1개월 감봉 처분을 다시 내려야지만 1개월 감봉이 생기는 거고, 여기는 명령만 내린 단계에서는 우리가 뭐가 아직 안 생겼어요. 형성력이 안 생긴 거예요. 기속력만 있는 거지. 여기에 따라야 될, 인사권자가 따라야 될 의무만 있는 거죠. 자, 그럼 변경 명령 재결이 있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변경해준 처분을 다시 한 경우 소송의 대상은 역시 변경된 내용으로 남겨진 당초 처분이다. 응? 변경된 내용으로 남은 당초 처분이다. 이때 피고는 처분청이고, 응? 여기에 소송기간이 조금 달라집니다. 뭐가 달라지냐면 이 사람은 행정심판을 거쳤어요. 그래서 취소의 소송기간은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이므로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그지? 위에도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서를 송달받는 날부터 90일 이내. 자,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서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기간 계산한다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쌍가로 2번이나 동그라미 2번이나 3번이나 다 재결을 거친 거니까, 행정심판 재결을 거친 거니까 소송 기간은 다 재결서 받은 날부터 90일이 됩니다. 만약에 행정심판을 안 거쳤으면 어떻게 돼? 그러면 당초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90일 이내. 근데 당초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행정심판에서 재결이 나왔고, 그러면
재결로서 일부 취소, 일부 감액이 됐다면 감액되고 나면 원처분 갖고 소송을 하되 소송기간은 행정심판을 거친 이상 심판 재결서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계산한다. 응? 두 가지 이렇게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이따 문제를 통해서 또 확인해 볼 수 있을까 이해를 했는지. 그래서 다음 페이지 1번을 보니까 뭐라고 나왔지? 자, 한번 연습해 보면. 자, 어떤 공무원이 있는데 징계받을 위반 행위가 있다는 거야. 징계 혐의자에 대해서 원처분이 뭐야? 감봉 1개월 징계 처분이었어. 원처분이. 근데 이 사람이 행정심판에다가는 소청을 제기한 거야. 이 공무원이. 응? 그때 이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견책으로 변경해줬어. 좀 더 낮은 징계로 변경 재결을 내려줬어. 응? 근데 이 사람은 여전히 불만이야. 응? 그래서 이 사람 뭘 갖고 소송해? 그러면 이게 변경 결정을 내려줬잖아. 그러면 자, 이 사람이 뭘 갖고 소송을 하냐면 재량권 남용, 응? 자기를 견책으로 이제 줄여준 조치가 재량권 남용 또는 일탈이 있어서 위법이다는 이유로 소청 결정 자체에 대해서 고유한 위법을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러니까 결론은 소청 결정이 재결에 해당하는 건데 소청 결정을 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응? 그러면 여기는 안 써 있지만 이 사람은 뭘 갖고 소송해야 돼? 질문해보자. 뭘 갖고 소송해야 될까요? 응? 맨 처음에 행해진 감봉 1개월 징계 처분을 갖고 소송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 감액 처분 논리를 적용하면 돼. 응? 그러면 감봉 1개월이 견책으로 변경이 됐잖아. 그러면 그 감액되고 남은 게 말하자면 견책이라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견책 처분을 취소달라고 소송대상으로 삼고, 응? 그 다음에 피고는 누구야? 응? 소청심사위원회를 피고로 하는 게 아니고 원래의 감봉 처분을 내렸던 원래의 처분청을 피고로 삼고, 그 다음에 소송 계산하는 거 시작점은 언제로부터 잡을까? 원래의 감봉 1개월 처분이 내렸던 때부터 소송 기간을 계산해야 되나? 아니면 견책 처분으로 바뀐 때부터 소송 기간 계산해야 되나? 언제를 기준으로 삼아야 될까? 아니, 이거는 행정심판이 거친 거잖아. 소청을 거쳤잖아. 그러니까 이 소청심사위로부터 견책으로 변경한다 하고 결정서가 온다. 결정서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해야지. 아니, 그렇게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되지? 그러면 2번을 또 보자. 2번은 또 긴데 한 번 더 연습 차원에서 이 피고가 국민인데 2002년 12월 26일 날 이 행정청이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대. 당초 처분. 그랬다가 상대방이 행정심판 청구를 하니까 그 재결청이 행정심판위원회가 2003년 3월 6일 날 3개월 정지 처분을 2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대신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으로 변경하라는 명령 결정을 내린 거야. 일부를 들어주고 일부를 기각하는 그런 재결을 하였으며, 이 명령 재결에 따라 2003년 3월 10일 재결서 정본이 원고에게 도달했대. 그리고 원고에 도달했고, 그래서 원래 행정청은 이 재결 취지에 따라 2003년 3월 13일 3개월 영업정지, 원래 3개월 영업정지 처분 내렸던 걸 과징금 500만 원으로 변경한다는 취지의 후속 처분을 했대. 응? 근데 이 상대방은 억울하다 하면서 소송을 내는 거야. 응? 그러면 우리가 소송 대상은 뭘 갖고 소송을 해야 될까? 이 상대방 국민 원래의 처분 갖고 소송하는 게 아니겠지? 원래의 처분이 행정심판에서 변경 명령 내려졌어요. 변경 명령 내려져서 뭘로 바뀌었어?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의 상한은 500만 원 과징금 부과 나왔지? 소송 대상은 500만 원 그 변경된 결정 500만 원 과징금 부과 처분을 소송 대상으로 해야 돼. 그지?
피고는 누구야? 원래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던 원래 행정청을 피고로 하고, 그다음에 소송기간은 언제부터 따져? 이 행정심판 거쳤잖아. 재결서 도달된 날. 응? 응? 3월 10일. 그죠? 2003년 3월 10일부터 90일 내에 소송을 해야 되고, 그지?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그런 내용이 나온 거야. 응? 그래서 우리 중간쯤 보면 상대방 국민은 2003년 3월 10일자로 500만 원 과징금 부과 처분한 거, 이걸 소송 대상으로 삼아 취소해달라고 청구하고 있다. 응? 그러면 이어서 이 사건 후속 변경 처분에 의해서 유리하게 변경된 내용의 행정 제재인 과징금 부과가 위법하다 하여 취소를 구하는 이 소송에 있어서 이 청구 취지는 후속 500만 원 과징금 부과 처분으로 변경된 처분에 의하 당초부터 유리하게 변경되어 존속하였던 2002년 12월 26일자 과징금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실제는 2003년 3월 13일 날 과징금 500만 원 과징금 부과 처분이 행해졌지만, 이거 처음부터 언제? 첫째 줄에 있는 2002년 12월 26일자부터 500만 원 과징금 부과 처분이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소송 대상은 2002년 12월 26일자 과징금 부과 처분을 소송 대상으로 삼고, 소송 기간은 행정심판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계산한다는 거야. 여기 여러분들 유의해야 될 게, 그러니까 상대방은 거기 딱 중간에 아까 읽었던데, 상대방은 2003년 3월 13일자로 행해진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청구하는데, 그거는 뭐로 봐야 된대? 원래 당초 처분이 정해졌던 2002년 12월 26일자로 과징금 부과 처분 행해진 거로 보고 그걸 취소해달라고 청구하는 거로 봐야 된대. 그리고 소송 기간은 재결서, 행정심판 거치가 재결서 송달받은 날로부터 기간 계산 따져야 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해되죠? 진짜 문제로 푸나 못 푸나 풉시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교원에 대한 징계 처분의 경우, 예전에 한번 어떤 문제 풀 때도 잠깐 언급이 있었지. 자, 교원이 둘로 나눠졌어. 기억은 국공립학교 교원, 1번은 국공립학교 교원, 2번은 사립학교 교원. 그지? 그러면 일단 결론은 뭐래라서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처분에 있어서 소송 대상은 원래의 징계 처분이다. 원처분주의를 따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분석 들어가자. 국공립학교 교원은 신분이 공무원입니다. 교육공무원이고,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처분은 소송 대상이 되는 그 자체가 행정처분입니다. 공권력 행사인 행정처분. 그런데 국공립학교 교원은 징계 등 불리한 처분을 받으면 두 가지 방식으로 싸울 수 있어요. 하나는 두 가지 방식, 한 가지 방식밖에 없어. 자기에 대한 징계 처분, 행정심판 꼭 거쳐야 돼.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소청을 꼭 거쳐야 돼. 그래서 교육부에 있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행정심판 청구를 해서 필요적으로 해야 되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재심 결정이 나온 다음에 소송 가야 됩니다. 불복이 있으면 행정소송이나 항고소송으로 싸워야 됩니다. 외울 건 아니죠. 그러면 결론 중요한 거. 이때 소송의 대상은 원칙이 뭐가 돼야 돼?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리고 재결 그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 한 원처분을, 원래의 징계 처분을 소송 대상으로 삼아야 되겠죠. 물론 예외적으로 소청심사위원회 심사 결정, 재결 그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다면 소청 결정을 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지만, 원칙에다가 포인트를 두면 원칙은 원래의 징계 처분이 소송 대상이 돼야 되는 거다. 반면에 사립학교 선생님은 어떻게 돼? 사립학교 선생님은 신분이 공무원이 아니고 학교 법인하고 사법상 고용계약을 맺은 관계로 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 학교법인이 징계한 조치, 표현은 징계 처분이라고 하지만 이건 공권력 행사를 한 조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표현은 징계 처분이 하지만 이거는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행정소송 대상으로 삼는 거는 교원 소총심사의 재심 결정이 소송 대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번을 보니까 사립학교 교원과 학교 법인의 관계는 공법 관계가 아니라 사법상의 근로계약 관계. 따라서 학교 법인이 학교 교원의 사립학교 교원에서 징계하는 처분은 표현은 처분이란 말을 일상적으로 쓰지만 사법상의 제재에 불과하다. 따라서 처분이 아니죠. 공권력행사인 처분이 아니야. 그러면 니은번 사립학교 학교법인의 징계 조치에 불복하는 사립학교 교원은 두 가지 방식으로 싸울 수가 있어요. 하나는 학교법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자 첫째 줄 학교법인을 상대로 싸운다면 민사소송으로 법원에 곧바로 소송을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선택사항입니다. 교육부에 있는 교원소총심사위원회 소청을 제기해서 재심 청구를 해서 재심 결정을 받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행정소송으로 가는 건 소청심사위원회 재심 결정에 고유한 위법이 있으면 재심 결정을 대상으로 불복하면 소송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여기서 그 동그라미 3번에 제 두 번째 줄에 교원소총심사위원회 결정은 이게 바로 최초의 처분입니다. 최초의 행정처분이에요. 그죠? 이건 행정심판의 재결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원소총심사위원회 결정은 이게 이제 원처분에 해당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걸 갖고 소송을 해야 됩니다. 행정소송을 하려면. 자, 그래서 이해됐어요? 이렇게 말로만 한 것 같고 이해가 됐어요? 응? 이거 잘 정리해야 되고 다시 한번 판례로 또 한번 읽어봅시다. 자, 뭐라고 했어요?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등 처분은 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그러므로 이 원처분이 있는 이상, 근데 이 원처분 받고 우리 공무원은 곧바로 행정소송 못해. 소총심사라는 행정심판 결정을 거친 다음에 소송을 가게 필수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 그래서 이 국공립학교 교원이 불리한 징계 처분에 대해서 불복이 있으면 교원소총심사위원회 재심 청구를 하고, 그 재심 결정에 승복을 못하면 소송, 행정소송의 항고소송으로 그 다음에 이제 다툴 수 있는데, 이때 소송 대상은 원래의 징계 처분을 소송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 게 원칙이다. 소총심사위원회 재심 결정은 일종의 행정심판 재결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 재결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나 재결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나 원칙적으로 원래의 징계 처분을 갖고 소송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 거다, 이런 얘기죠. 반면에 밑에 사립학교 교원은 뭐야? 자, 첫째 그때 사립학교 교원과 학교법인의 관계는 공법 관계가 아니라 사법상의 고용계약 관계다. 따라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 학교법인이 징계한 조치는 공권력 행사인 행정처분이 아니다. 그러면 사립학교 법인의 징계 조치에 대해서 그 사립학교 교원이 불복해서 다투려고 하면 첫 번째 학교법인을 상대로 해서는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가 있고, 또는 그 방법을 쓰든가 아니면 선택을 해서 교원소총심사위원회 재심을 신청하고 그 재심 결정이 나왔는데 이 재심 결정이 비로소 행정기관에 의한 공권력 행사로서의 최초 결정이야. 그래서 교원소총심사위의 재심 결정, 즉 결정이 나오면 그거에 불복하면 소송을 갈 수 있는데, 이 교원소총심사위의 재심 결정이 원처분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 갖고 소송할 수밖에 없는 거다, 이런 논리죠. 네. 자, 그렇게 알아두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소송 대상 부작위. 부작위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대상만 될 수 있는 거죠. 자, 부작위의 정의. 부작위란 뭐라고 써놨어? 의의에서. 행정청이, 행정소법이라서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을 받고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신청대로 해주든 거부를 하든 뭐라도 일정한 처분을 내려야 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상태를 부작위라고 한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 읽어보고 신청받고 거부하는 거는 부작위 아니야. 국민으로부터 신청받고 행정안에 거부 결정하는 건 부작위가 아닙니다. 그건 거부 처분이지. 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부작위의 성립 요건 잘라서 얘기했어. 당사자가 신청이 있어야 된다. 당사자 신청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여기서 신청은 또
우리 아까 판례에 의하면 신청권 있는 자의 신청해야 된다는 게 얘기되죠. 그러면 그 얘기 쓴 거야. 신청권 자 첫째 끝에 판례는 소송 대상이 되는 위법한 부작이다라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신청한 사람에게 신청권이 있어야 되고, 응? 신청권 없는 자의 신청을 행정기관이 안 받아들였다고 해서 그거는 소송 대상이 되는 위법한 부작이라고 말할 수 없다. 아까 거부처분하고 동일한 논리죠. 그리고 신청이 있고 두 번째 뭐야? 행정기관이 신청대로 결정을 하든 거부하는 결정을 하든 일정한 처분을 해야 될 법적인 의무가 있어야 되고, 네, 그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야? 상당한 기간이 경과했어야 되고, 경과했는데도 4번 아무런 처분이 없을 때 이걸 부작이라고 한다. 응? 그래서 4번에 뭐야? 응? 둘째 줄 거부 처분이나 아까 간주 거부하는 규정이 있다면 그건 거부 처분으로 취급돼서 거부 처분이면 취소 소송이나 무효 확인 소송 해야지 부작 위법 확인 소송 대상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 그러면 자 1번 1번은 앞에 밑줄 안 친 데는 소송 대상이 되는 위법한 부작이라고 하려면 신청권이 있는 자가 신청을 했어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돼 있어? 자, 넷째 줄에 관련 법에 국민이 행정기관에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건축 허가해 준 거, 어떤 다른 사람한테 건축 허가해 준 거 위법이다. 취소해달라. 또 준공검사 해준 거 잘못된 거다. 취소해달라고 요구할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데, 응? 인정되지 않으니까 뭐야? 그런 규정도 없고 하니까 인정되지 않으니까 행정기관에가 내가 내 옆집 사람이 건물을 건축허가 받아 새로 졌는데 이거 막 내 땅을 막 침범하고 막 이랬는데도 그걸 준공검사를 내준다니 막 이러면 그거 건축허가 취소해달라 이렇게 요구할 신청권은 없대. 법에도 규정돼 있지 않대. 신청권이 없으니까 이 신청을 받고 거부했다 하더라도 소송 대상이 되는 거부 처분이 아니다라는 결론이 되는 거죠. 응? 2번은 아까 했어요. 그죠? 공사 중지명령 내린 이유 다 해결했으니까 중지명령 철회해달라고 요구할 신청권이 공사업자에게 있다. 신청권 있는 자의 신청받고 아무 응답 안 하고 있는 건 위법한 부작이다. 이런 논리죠. 아까도 얘기했었지? 그 다음에 3번. 4급 공무원이 인천시 공무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인데 4급 공무원이 상급 승진 대상자로 결정되고 인천시장,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를 외부에 승진 대상자로 공표까지 했다면 승진 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자기에게 승진 임용을 해달라고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봐야 된다. 응? 그죠? 셋째로 보면 승진 임용 신청할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 근데 신청을 받고 아무 응답 안 하고 있으면 소송 대상이 되는 위법한 부작이다. 응? 그런 식으로 쭉 갔죠. 그 다음에 4번은 거부 처분이나 간주 거부는 부작위가 아니다. 그거는 소송하려고 그러면 거부 처분 취소송이나 무효 확인 소송으로 싸워야지. 부작위가 아니니까 부작위법 확인 소송 대상은 아닌 거다. 그죠? 그 다음에 5번 중요해. 자, 우리 저 앞에 행정입법에서 공부했었지? 행정기관이 일반 추상적인 법을 먼저 얘기해보자. 행정기관이 일반 추상적인 법을 만들어놨다. 이 법 잘못 만들어서 내 이익을 침해한다고 법 자체를 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 없어요. 일반 추상적인 법은. 왜냐면 일반 추상적인 법 그 자체로는 아직 개인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직접 변동을 가져오는 건 없다. 일반 추상적인 법인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그 법을 특정한 사람에게 적용, 집행하는 조치가 있어요. 비로소 구체적인 의무가 개인에게 발생하니까. 그래서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그 집행 조치 갖고 소송을 해야지 일반 추상적인 법 갖고는 소송 못 하잖아. 우리나라 그렇게 하고 있지. 그러면 그와 똑같은 논리 뒤집으면 일반 추상적인 법을 만들어 놨어야 되는데 일반 추상적인 법을 안 만들고 있다 그래서 그 자체로 개인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변동이 생기는 건 없기 때문에 그런 일반 추상적인 법을 안 만들고 있는 거, 만들어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안 만들고 있다 그래서 그 입법 부작위를 부작위법 확인소송이라는 행정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응? 행정입법 파트에서 공부했어요. 그래서 5번 매우 중요. 그 다음에
자, 6번은 뭐야? 6번은 자, 이런 사건이겠네. 검사가 이 사람이 범죄 혐의자다 해가지고 증거로다가 내 물건 범죄 증거물이라고 압수해 갔어. 근데 내가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났대. 그러면 압수해 간 내 물건 돌려줘야 되거든. 반환을 해줘야 되는데 내가 반환을 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검사가 안 돌려줘. 아무 대답이 없어. 응? 이런 상황에서 내가 부작위 확인 소송을 낸 거야. 응? 그랬더니 법원이 뭐래? 자, 셋째 줄에 응? 돌려달라는 신청을 받고 검사가 돌려준다는 결정 등 어떤 처분에 의해서 비로소 돌려줘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건 아니다. 응? 그러니까 이 형사소송법이나 이런데 법 자체에 뭐야? 압수해간 물건인데 무죄 판결이 확정나거나 그러면 검사는 당연히 돌려줘야 된다고 법 자체에서 이미 돌려주라고 의무가 명시돼 있다. 응? 그러니까 내가 신청을 하고 검사가 돌려주겠다는 결정이 내려져야만 비로소 내가 돌려받을 권리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검사가 그 결정이 내려지면 돌려줄 의무가 생기는 것도 아니다. 법에 의해서 이미 돌려줄 의무는 다 확정돼 있다는 거야. 응? 여기까지 얘기해 보면 그러므로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되는 압수한 물건에 대해서 압수당한 자가 민사소송으로 안 돌려주면 돌려달라고 민사소송으로 반환 청구 소송을 하는 거는 인정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건 별개로 하더라도 뭐야 검사가 압수한 물건 돌려달라는 신청을 받고 아무런 결정이나 통지 아무 응답을 안 하고 있다고 해도 그와 같은 부작위는 행정소송법에서 말하는 부작위법 확인소송 대상이 안 된다. 응? 이거 중요하지. 응? 자, 키워드 검사 압수물 환부 신청. 응? 검사 압수물 환부 신청하면 무슨 말인지 기억이 날 것 같아. 응? 검사가 압수해간 물건 반환해달라는 신청을 받고 아무 결정을 안 하고 아무런 응답이 없다 하더라도 그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응? 이게 결론이죠. 응? 왜냐하면 첫째 줄 끝에서 말하듯이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당연히 돌려줘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법에 의해서 의무가 발생하고 그러면 안 돌려주면 아무 응답이 없거나 반환을 안 해주면 민사소송으로 국가를 상대로 반환 청구 소송을 하게 하면 될 일이고 응? 그런 방식이 아니라 안 하고 있는 거 위법이라고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가 없대요. 그 다음에 자 시험에는 안 나왔는데 7번 판례는 뭘 말해? 밑에만 보자. 국회의원에게는 대통령 및 외교부 장관의 특임 공관장에 대한 인사권 행사 등과 관련하여 대사직을 계속 보유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 신청권이 없대. 신청권이 없으면 어떻게 돼? 신청을 받고 아무 응답을 안 해도 소송 대상이 되는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는 아니게 된다. 그지?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누구한테 요구한 거야? 대통령하고 외교부 장관에게. 어떤 국회의원이 대통령하고 외교부 장관에게 거기 두 번째 밑에서 세 번째 줄 어떤 대사, 응? 그러니까 거기 보면 뭐 특임 공관장이라고 하는데 특임 공관장으로 된 사람에게 그 나라 우리나라가 파견한 대사직을 계속 겸직해서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라고 요구할 신청권이 없대. 응? 뭐 그런 건데 읽고만 지나가. 잘 안 나오고.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주제가 자 7번의 제목을 보면 행정심판과의 관계야. 응? 그러면 행정소송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행정심판 먼저 거쳐야 되나?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국민의 선택상으로 해놓고 다만 예외적으로 법에서 행정소송을 내면 행정심판 먼저 거쳐야 된다. 규정이 있을 때만 예외로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법규정 원칙이 우리나라 뭘 채택하고 있다 그래? 임의적인 행정심판 먼저 거치도록 임의적으로. 그래서 법조문 읽어보자. 자, 항고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안 거칠 수 있다는 거, 제기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법에서 소송에 앞서 행정심판을 거칠 수 있다라고 돼 있어도 거치고 안 거치고는 국민의 자유다. 응? 다만 중요한 거, 다만 중요하죠. 법률에
행정심판 재결을 안 거치면 취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그건 뭐 법에서 소송에 앞서 행정심판 거쳐야만 된다고 돼 있으면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우리나라는 원칙으로 행정심판은 임의적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필수적으로 거치다. 그러면 우리가 외워야 될 거 필수로 거쳐야 되는 거. 우리 아까 나왔듯이 교육공무원 징계받으면 징계처분 받으면 바로 소송 못 간다. 교원 소청심사위에 소청을 제기하는 즉 일종의 행정심판을 반드시 먼저 거쳐야 된다. 이거 말고 우리 또 배운 거. 저 세금 있지 세금. 국세, 관세, 지방세. 세금 부과받으면 세금 부과 처분에 승복 못한다. 또 재산 압류 막 강제 징수 조치에 승복 못한다. 그러면 상급기관인 세무서장인한테 세금 부과나 강제 징수를 했다면 그보다 상급기관인 국세청장한테 심사 청구를 하든가 또는 조세 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 두 가지가 일종의 행정 심판이거든. 응? 그 결정을 거치고 나서 그 다음에 소송 가도록 돼 있어요. 응? 그래서 여기 외워야 돼. 필요적으로 행정 심판 먼저 거치도록 규정한 예. 1번 국세, 관세, 응? 그리고 지방세도 있어요. 응? 국세, 관세, 지방세. 국세, 관세, 지방세 다 응? 해당이 되고요. 다음 페이지 공무원 징계처분. 응? 그 다음에 네. 도로교통법상의 처분.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취소 정지 받으면 바로 소송 제기 못하도록 규정이 있어요. 행정심판 거치도록. 응? 한 3개 정도만 외우면 돼요. 응? 국세, 하여튼 세금, 조세에 관한 거. 국세, 지방세, 관세. 그 다음에 공무원 징계처분. 그 다음에 도로교통법상의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이런 거. 그 다음에 쌍가루 2번. 그러면 행정심판을 거쳐야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 그러면 여기서 거쳐야 되는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이 정한 행정심판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까 공무원인 경우는 소청심사 결정을 거치도록 하는 거. 이런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행정심판은 동그라미 1번 행정심판법이 정한 행정심판만을 거쳐야 된다는 게 아니라 개별법에서 정한 특별행정심판 거치는 것도 포함하는 겁니다. 1번 정도. 자, 1번만 잘 공부하세요. 그 다음에 쌍가루 3번 또 중요한 게 들어갔는데 자, 동그라미 1번. 자, 필수적으로 법에서 행정심판 먼저 거치도록 되어 있는 경우 먼저 거쳐야지만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은 취소송하고 뭐예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만입니다. 응? 무효 확인 소송할 때는 어떻게 돼? 안 거쳐도 됩니다. 법에서 소송에 앞서 행정심판 먼저 거쳐야 된다. 따로 규정이 있어도 무효 확인 소송할 때는 안 거쳐도 돼요. 아주 중요. 1번의 2줄. 자, 무효 확인 소송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응? 2줄이 아주 중요. 다만 셋째 줄. 무효 선언을 구하는 취소소송. 이것도 밑줄. 그러니까 원래 처분이 원래부터 무효였다는 걸 선언하는 의미로 취소 판결 내려달라. 이런 소송을 무효 선언을 구하는 의미의 취소소송.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원래부터 무효야 원래. 그 무효인 처분인데 이 사람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다면 소송 기간도 제한이 없고 행정심판을 거치게 돼 있어도 안 거쳐도 돼. 무효 확인 소송을 해.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소송을 냈냐면 무효였다는 걸 선언하는 의미로 취소 소송을 낸 거야. 근데 우리 법원이 이 소송을 받아줘. 원래부터 무효였다는 걸 선언하는 의미로 취소 판결해달라고 취소 소송 제기하는 걸 우리 법원이 받아줘. 대신에 이거는 취소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취소 소송을 제기할 때 갖춰야 될 요건을 구비해야만 받아준대. 그럼 취소 소송 제기할 때 갖춰야 될 요건이 소송 기간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행정심판 거쳐서 오게 돼 있으면 행정심판 거쳐야만 된다는 거야. 그래서 또 중요한 거 거기서 무효 선언을 구하는 의미의 취소 소송 일 때는 행정심판 거쳐야 됩니다. 응? 거치게 돼 있는 거면 그래서 1번이 되게 중요. 그 다음에 1번만 하나 공부하세요. 1번만. 네. 그 다음에 자 쌍가루 4번. 그러면 행정심판을
거치고 소송을 제기하게 돼 있는 사항인데 행정심판을 거치고 왔느냐?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냐 이거지, 그지?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 행정심판을 거치고 소송을 제기하게 돼 있는 그런 사안이라면 행정심판을 거쳤는지 여부는 소송 요건 중에 하나야. 소송 요건이라면 당사자 주장을 있든 없든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 판단할 사항이죠. 그래서 1번 전치 요건 충족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 왜? 소송 요건의 하나니까. 응? 만약에 행정심판을 거치고 나서 소송을 갔어야 되는데, 즉 정확히 말하면 행정심판의 재결을 받고 소송을 제기했어야 되는데 거친 후 근데 소송 바로 갔다. 재결을 거치지 않고 소송 갔다. 그러면 소송 요건을 못 갖췄기 때문에 각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응? 자, 동그라미 2번. 자, 행정심판 먼저 거쳐야 될 경우에 거쳐야 되는 것은 소송 요건의 하나이므로 소송 제기 당시에 행정심판 재결을 거쳤어야 돼요. 원칙은 제기 당시에 충족이 돼야 하는 게 원칙이나, 자, 여기 중요합니다. 판례는 언제까지만 재결 받아오면 행정심판 거친 거로 인정해줘? 재판에서 2심 판결 나오기 전까지. 사실심 나왔지? 사실심이 전에도 얘기했지만 1심, 2심까지를 사실심 단계라 그러고 대법원 단계를 법률심, 상고심이라고 한다 그랬지? 그러면 두 번째 줄. 판례는 2심인 재판에서 2심이 종결되기 전까지만 행정심판 재결을 받아오면 행정심판을 거친 것으로 인정해줘. 응? 그거 중요. 자, 판례는 사실심 변론 종결 전까지 행정심판 전체 요건을 갖추면 애초에 소송 제기할 당시에 요건 못 갖췄던 하자는 치유되는 거로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심 변론 종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응? 그게 중요, 그 문장에. 그 다음에 세 번째, 3번은. 자, 상대방 국민은 적법하게 행정심판 청구를 했대. 응? 근데 법원이 어떻게 했어? 기각 재결 또는 각하 재결을 내렸다면 요건을 충족하고 소송 제기한 거로 봐준대. 응? 중요한 거는 적법한 심판 청구죠. 국민은 적법한 심판 청구를 했는데 만약에 법원이 너 이거 심판 청구 요건 못 갖췄어 하고 각하하는 재결을 했어도 그 사람은 행정심판을 거친 것으로 인정해 준단 말이야. 응? 근데 그 반대로 두 번째 줄에 이번에는 무슨 단어? 부적법한 심판 청구. 그러니까 애초에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을 못 갖췄어. 그러면 법원은 각하하는 판정을 해야지, 각하 재결을 해야지. 행정심판위원회가 애시당초 부적법한 청구가 됐으니까 각하하는 재결을 내렸어야 되는데 행정심판회가 잘못했어. 응? 그래서 각하시키질 않고 뭐 했어? 응? 뭔가 기각을 했던, 기각 재결을 내렸어. 부적법한 심판 청구인데 행정심판회가 각하를 안 시키고 기각 재결을 했다면 이거 행정심판 거친 거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대. 응? 두 번째 줄, 부적법한 청구였다면, 행정심판 청구였다면 설령 행정심판회가 각하를 안 시키고 기각하는 재결을 했더라도 행정심판 청구는 안 거친 거로 본단 말이야. 응? 3번 되게 중요. 그죠? 자, 4번은 그냥 대충만 해. 그러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어야만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것처럼 같은 거 가지고 싸워야지. 그러니까 뭐 시장이 영업정지 처분 내린 거 행정심판 청구했는데 행정심판 거쳤는데 기각 안 들어줬다. 그러면 똑같은 영업정지 처분을 가지고 소송 대상으로 삼는 거지. 응? 이런 것처럼 자 1번이거든. 행정심판 대상으로 삼았던 처분과 소송 대상으로 삼는 처분은 내용적으로 기본적으로 동일한 것이어야 된다. 읽고 지나가 당연하고. 다음에 니은번 행정심판 청구한 자와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반드시 동일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동일한 지위에 있는 자라야 됩니다. 응?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상속인 같은 사람 있잖아. 응? 예를 들어서 자, 시장이 A라는 사람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고 A가 만약에 가정을 해서
행정심판 청구를 거쳤단 말이야. 그래서 A가 취소 심판을 청구했고, 시장을 상대로 여기서 안 들어주는 기각 재결이 나왔어. 응? 근데 기각 재결 받고 A가 충격으로 사망. 응? A가 충격으로 사망했다고. 심장마비로 사망. 그런데 이때 A의 상속인 B가 있어. 그지? 상속인 B는 다시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는 없고, 행정심판 거친 거로 인정되니까 A가 원칙적으로 재결의 그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 한 원래의 영업적 처분을 대상으로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행정심판 청구한 자는 A,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는 상속인 B. 근데 동일인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같은 지위에 있는 자라면 될 수 있는 거야. 소송 제기하는 원고. 그래서 이번 소송 행정심판 청구인과 소송의원과 반드시 동일해야 되는 건 아니다. 그 다음에 3디귿번. 행정심판에서 했던 주장과 재판 올라가서 소송에서 하는 주장이 반드시 똑같을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행정심판에서는 A가 뭔가 생각을 못 해가지고 위법이라는 주장을 못한 게 있었어. 근데 뒤늦게 행정심판 끝나고 나서 야, 요걸 주장했더라면 내가 이길 수 있었는데, 응? 뒤늦게 생각을 해서 그러면 소송 가서 행정심판 단계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이유 사실을 새롭게 주장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법원은 당연히 그 새롭게 주장하는 것도 검토해서 판결 내려줘야 돼. 그러니까 반드시 행정심판에서 주장했던 것만 똑같이 소송 가서 주장해야 되는 건 아니고, 네, 이게 그 얘기죠. 그래서 두 번째 줄 판결을 나온 거 보면 소송의 당사자는 점심 절차 이꼬르 행정심판이라고 생각해요. 행정심판 절차에서 미처 주장하지 않았던 사유를 소송에서 공격 방어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고, 법원은 이거 판단을 할 수 있다. 응? 또 따라서 원고가 전심 절차에서, 즉 행정심판 절차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위법 사유를 소송 절차에 새롭게 주장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새롭게 주장했다고 해서 그 처분에서 또 행정심판을 다시 거치고 와야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법원이 알아서 새롭게 주장한 걸 판단할 수 있는 거다. 응? 이해했죠? 그래서 그 밑에 판례가 똑같은 내용이니까 설명을 생략하고, 그 다음에 쌍가로 3번. 이거는 단순 암기사항인데, 자, 우선 제목을 보니까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지? 그럼 뭐야? 법에서 소송에 앞서 필수적으로 행정심판 거치도록 해놨어.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예외를 두 가지 인정해. 응? 법에서 필수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친 후에 소송을 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도, 하나는 이제 원래 행정심판을 거친다는 게 정확히 말하면 행정심판 재결을 거친 후 소송을 제기하는 건데, 두 가지 예외를 주는데, 자, 첫 번째는 뭐야? 행정심판은 청구, 즉 제기를 해놓되 판정, 이거로 재결 나오는 것까지 기다리지 않고 소송 가도 되는 경우. 응?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외는 뭐야? 아예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예외를 인정하죠. 좀 약한 예외가 1번이고 가장 센 예외가 2번이죠. 응? 자, 1번. 행정심판은 제기를 해놓되 판정 나오는 것까지 기다리지 않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 네 가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뭐야? 아니, 내가 행정심판 제기를 해놨는데 원래 행정심판 청구하면 며칠 이내에 판정 나오게 돼 있지? 판정 내려주게 돼 있어. 청구받은 지 60일 안에 판정 내려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물론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30일 연장할 수는 있는데, 뭐 연장 사유도 없이 청구가 있은 날부터 60일이 지나도 아무런 판정을 안 내려줄 때 무제한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소송 가도 된다. 응? 제기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야, 이거 그 행정심판은 제기를 해놨는데 어떤 처분 취소해달라. 근데 그 처분이 멈추지 않고 있는 거야. 처분이 계속 집행되거나 절차가 속행돼서 중대한 손해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서 그걸 예방해야 될 기급한 필요가 있을 때는 법원에다가 또 소송제기를 할 수 있다. 응? 그 다음에 세 번째. 행정심판기관이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어. 응? 예를 들면 뭐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이 전부 다 무슨 갑자기 극단적으로 하면 다 위원들이 갑자기 사망을 해버려서
새로운 위원을 선임해서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다 사망을 해버렸다니 뭐 전부 다 코로나 걸려가지고 막 뭐 어떻게 됐다는지 해서 이게 제때 판정을 내릴 수 없는 사유가 생겼을 때, 그 다음에 기타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이때는 행정심판은 제기해 놓되 판정까지 나오는 건 기다리지 않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밑에는 아예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않고 소송을 가도 돼. 그러니까 네 가지가 있는데 이거 아래 위를 구별해야 돼. 시험에 이거 두 가지를 섞어서 내거든. 그리고 한쪽으로 물어보고 거기에 해당하는 네 가지 사유에 안 속하는 거 골라라 하면서 섞어요. 그러니까 자, 밑에 거는 어떤 거야? 야, 이미 나하고 똑같은 종류의 사건에 대해서 누가 행정심판청구를 먼저 했나 봐. 그래서 거기서 안 들어주는 기각 제기를 나왔대. 그럼 나도 똑같은 종류의 사건이니까 나도 또 행정심판을 제기해봐야 결론은 똑같이 나올 텐데. 그러면 사실 행정심판이란 건 행정기관에게 스스로 시정할 기회를 주는 거야.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그럼 국민의 입장에서는 같은 종류의 사건에서 행정기관에게 한 번 재심사해서 시정할 기회를 부여했으면 됐지, 그지? 그걸 계속 똑같이 해봐야 결론은 똑같이 나올 텐데.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인천시장이 관할 구역 내 여러 업소를 일제 단속을 해서 술집들 걸린 업소들 다 영업정지 내렸어. 근데 영업정지 받은 업소 중에 A라는 업소가 먼저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기각이 됐어. 그럼 나는 같은 종류의 영업정지를 받았던 사람으로서 심판 청구 안 하고 소송을 바로 가야 된다. 두 번째는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이라든지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해서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 재결을 거친 때라면. 예를 들면 우리 공부한 거 강제징수 절차 있잖아. 독촉장 보내고 재산 압류하고 경매로 팔고. 그런데 이거 필수적으로 행정심판 거쳐야만 소송 가는 건데 앞에 그 뭐죠? 독촉에 대해서 행정심판 거쳤어. 그러고 나서 행정위원회는 이미 후속 조치 들어와서 재산 압류 조치가 들어왔어. 그러면 재산 압류 조치에 대해서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재산 압류 조치 또 행정심판 다시 거쳐야 되느냐? 안 거쳐도 된다는 거야. 앞선 독촉 조치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후속 조치인 압류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안 거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기타. 행정청이 잘못 알려줬어. 원래 행정심판 거치고 소송 가야 되는데 안 거치고 소송 가도 됩니다 하고 잘못 알려줬을 때는 안 거쳐도 된다. 그래서 여기 암기해야 됩니다. 네 가지씩 꼭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제소기간 나왔어요. 제소기간. 자, 여기는 밥 먹고 합시다. 어차피 또 제소기간 하면 시간이 늦어지니까 밥 2시에 시작을 하자.